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쌤이에요. 자, 이번에 물화생지썰 주제는 생물의 분류입니다. 그러니까 생명과학 분야죠. 자, 생명과학 쪽도 재밌는 건 많아요. 정작 뭐는 좀 없네요.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생물 이제 분류하는 시도는 뭐 옛날부터 있었어요. 뭐 예를 들어 아리스토텔레스도 생물 분류하고, 근데 과학적으로 하지는 못했고, 그나마 좀 과학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칼 린네우스, 이 사람으로부터 이제 비롯이 됐어요. 이 사람들이 나중에 그 귀족이 되면서 이름을 바꿔가지고 칼 폰 린네, 그래서 린네우스 대신에 린네라는 이름을 더 많이들 알죠. 자, 이 사람이 이제 그 이명법이라고 해서 숫자 2예요. 그 생물의 이름을 짓는 방법. 뭐 예를 들어 인간 같은 경우에는 호모 사피엔스 린네거든요. 그러니까 맨 앞에 호모는 이제 인간이 속해 있는 속 이름이고, 사피엔스는 종 이름이고, 사피엔스가 또 있네. 이거는 이제 아종. 그러니까 인간의 경우에는 다 멸종했죠. 아종이 한 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굳이 두 번 연속 쓸 필요는 없는데, 아무튼. 그리고 이 끝에 이 L은 이 린네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그 생물 이름 끝에 그 생물 이름을 지은 사람 이름을 이렇게 붙여가지고, 자, 이거를 이제 린네가 먼저 시도했어요. 자, 그래서 오늘날 생물의 분류는 이제 단계별로 하고 있는데, 아이고 많다. 그래서 뭐 중고등학교 다닐 때 계문, 강목, 가속종, 뭐 거꾸로 하면 종속과목 강문계, 뭐 그렇게 아마 암기한 기억이 있을런가? 그런데 개보다 더 큰 역이라고 있어요. 그리고 과하고 속 사이에 족도 있고, 그래서 생물의 분류 단계, 역이 가장 큰 단계고, 그 다음이 개, 뭐 중간은 뭐 어쩌고 저쩌고, 그리고 가장 작은 단위가 종이에요. 종. 생물 분류의 기본 단위 종. 자, 그러면은 가장 큰 단위인 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역, 영어로는 도메인. 자, 여기서 뭐 바이러스, 그 다음에 뭐 바이로이드, 그 다음에 프라이언. 그러니까 바이러스는 단백질하고 핵산, 그러니까 뭐 DNA나 RNA 같은 거, 그런 걸로 이루어져 있고, 이제 바이로이드라는 거는 핵산만 있고, 프라이언은 단백질만 있고. 그래서 얘네들은 비세포성 생물로 분류해서 요런 생물의 분류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역에는 먼저 고세균력, 그 다음에 세균력, 박테리아. 이제 박테리아 같은 경우에는 뭐 그람 염색이라고 해서 뭐 염색약 1g 떨어뜨리는 거 아니야. 뭐 사람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걸로 해가지고 뭐 그람 양성균하고 그람 음성균 뭐 그렇게 나누고. 근데 고세균하고 세균은 원핵 생물이에요. 세포핵이 없어요. 근데 진핵 생물은 진짜 세포핵이 있다는 얘기죠. 자, 일단 그 역에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고요. 그다음 개, 영어로는 이제 킹덤이라고 하고, 6가지 또는 뭐 7가지로 나누고 그래요. 근데 저는 이제 6가지만. 그래서 먼저 고세균력, 고세균계, 세균력, 세균계. 그 다음에 진핵생물력은 뭐 이렇게 원생생물계,
균계, 식물계, 동물계 뭐 이렇게. 그래서 요 그 6개의 그 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고세균계하고 세균계 합쳐서 원핵생물. 자, 예를 들면은 이제 대장균. 대장균은 뭐 이콜라이라고 많이들 부르죠. 그 다음에 폐렴균. 폐렴균이라고 이제 딱 정해진 게 아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다음에 충치균. 충치균도 좀 그런 감이 있는데 그래도 이제 대표적으로 스트레토쿠스 무탄스라는 충치균이 유명하죠. 그 다음에 젖산균. 예, 바로 유산균이에요. 요즘은 이제 영어로 프로바이오틱스라고 많이들 하죠. 그 다음에 포도상 고균. 예, 포도처럼 생겼죠. 근데 이게 그 요즘 항생제를 너무 남용하다 보니까 이 포도상 고균 중에 항생제의 내성을 갖는 균들가 생기고 있어요. 영어 약자로 MRSA라고 하는데, 암튼 그래서 원래 얘네들은 대부분 그 광합성을 안 하거든요. 근데 염주말 같은 거는 이제 예외적으로 이제 광합성을 하는 원핵생물이 되겠어요. 자, 다음 개는 원생생물계. 얘네들은 이제 주로 단세포 생물이고, 먼저 집신벌레. 집신벌레는 이렇게 몸쪽으로 이렇게 짧은 털들이 있어요. 선모라고 그러죠, 선모. 그래서 이걸로 돌아다니고, 그러니까 얘는 다른 걸 잡아먹어요. 자, 그 다음에 아메바. 아메바는 이제 이게 이제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면서 요걸 이제 위족, 가짜 다리란 얘기죠. 얘도 남을 잡아먹어요. 자, 다음 유글레나. 얘는 뭐 경우에 따라서는 남을 잡아먹기도 하는데 그 엽록체가 있어가지고 광합성을 하기도 해요. 그리고 보일란가 모르겠는데 이게 꼬랑지가 보이죠? 요 편모라고 하거든요. 편모. 자, 그런데 미역, 김, 다시마가 왜 여기 있지? 여기 있는 게 맞아요. 뭐 보통 사람들은 미역, 김, 다시마는 식물인 줄 알거든요. 물속에 사는 식물. 아니에요. 원생생물이에요. 이제 그 중에서 이제 다세포 생물이고. 근데 이제 김에 대해서는 좀 논쟁이 있어요. 김은 요즘 최신 연구에 따르면은 식물이다라고 하는 그 좀 논쟁이 있어요. 네, 기억해둘 거. 미역, 김, 다시마는 식물이 아니다. 원생생물이다. 자, 원생생물계 알아봤고요. 예, 다음은 균계. 예, 뭐 쉽게 말해서 곰팡이하고 버섯이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기는 줄기, 뿌리 곰팡이. 그러니까 얘는 이제 막 이렇게 기어가듯이 이렇게 퍼져 있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고, 근데 얘도 그냥 어떤 특별하게 한 개가 아니고 여러 종류를 기는 줄기, 뿌리 곰팡이라고 불러요. 자, 그리고 그 유명한 푸른 곰팡이. 얘가 왜 유명하죠? 예, 항생제인 페니실린을 만드는데 이용이 되죠. 그리고 이제 치즈 중에서 블루치즈, 그것도 푸른 곰팡이에요. 그래서 블루치즈는 그 페니실린 알러지가 있는 사람은 블루치즈 조심해야 돼요. 자, 다음 또 유명한 누룩곰팡이. 얘는 이제 그 된장이나 간장 만드는데 그 콩을 그 빻아가지고 메주를 만들죠. 예, 그럴 때 이제 누룩곰팡이가 거기 메주에 피어가지고 간장이나 된장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술 만드는 재료인 누룩, 누룩곰팡이 유명합니다. 그 다음에 효모.
얘도 유명하죠. 그 빵에다가 그 빵 부풀어 오르게 하는 그 이스트. 그다음에 맥주나 이제 와인 만들고. 근데 효모는 특이하게 단세포 생물이에요. 자, 그다음에 느타리 버섯. 얘는 이제 갓이 이제 굴 모양이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재배되는 버섯 중에 표고버섯이 1등이고 느타리 버섯이 2등이라고 하네요. 표고버섯 1등. 예, 이렇게 균계 알아봤고요. 다음은 식물계. 예, 우산이끼 같은 선태식물. 얘네들은 관다발이 없어요. 그러니까 물관, 뭐 체관이라고 하는 그런 관다발이 없어요. 그래서 이끼 말고 이제 그 다음은 다 있는데, 자, 고사리는 이제 양치식물이라고 하죠. 왜냐면 잎의 모양이 양 이빨을 닮았다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 이제 소나무는 그 거치식물. 그리고 침엽수구. 은행나무는 얘는 침엽수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엽수는 더더욱 아니죠. 그 중간 단계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얘는 특이하게 개문 강목 가속종 중에서 이제 그 은행나무 문, 은행나무 강, 은행나무 목, 은행나무 과, 은행나무 속, 은행나무 종. 예, 한 개밖에 없어요. 말하자면 아주 그냥 멸종 직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인간 때문에 아직까지도 살아있죠. 자, 그 다음에 강아지풀. 누구는 송충이처럼 생겼다고 하는데. 자, 얘는 속시식물 중에서 외떡잎 식물이고, 이 강아지풀도 사실 식용으로 먹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작물화해서 개량한 게 교. 응? 자, 그 다음에 참나무. 이 참나무라는 말이 뭐 진짜 나무, 그러니까 약간 좀 일반적인 용어로 쓰이기도 하는데, 얘는 쌍떡잎 식물이고요. 화렵수고. 그래서 얘네가 합쳐서 속시식물이에요. 자, 이걸로 식물계는 다 소개했어요. 자, 다음 이제 동물계는 하도 다양해서 먼저 무척추 동물. 자, 먼저 해면, 그 영어로는 스폰지라고 하죠. 비대칭성의 해면 동물. 자, 그 다음에 해파리, 뭐 히드라, 말미잘, 산호. 그래서 옛날에는 했는데 얘는 항문이 없어요. 그래서 입으로 먹은 거를 입으로 뱉어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강정동물이라고 안 그러고 자포동물이라고 그래요. 그 침처럼 팍 쏘는 그 자포. 그래서 해파리한테 쏘여가지고 사람 죽기도 하고 그러죠. 조심해야죠. 자, 그 다음에 플라나리아. 얘는 이제 평평하다고 해서 평형동물. 그래서 이제 굉장히 재생이 잘 되죠. 뭐 머리를 이렇게 반으로 가려면은 머리가 2개 생기기도 하고, 뭐 이렇게 싹둑싹둑 자르면 막 이렇게 그게 하나의 플라나리아가 되기도 하고. 예. 자, 그 다음에 예쁜 꼬마 선충. 자, 얘는 소명동물이고요. 말 그대로 과학자들이 되게 예뻐하는 동물이에요. 이것 때문에
노벨상도 많이들 탔어요. 뭐 2002년, 뭐 2006년, 2008년, 2024년, 예. 당연히 노벨 생리학생이겠죠. 노벨 물리학생이겠어? 자, 무척추 동물이 아직 안 끝났어요. 자, 계속 소개하면, 먼저, 달팽이, 뭐, 조개, 문어, 예, 이런 연체 동물이죠. 그래서 이제 달팽이 같은 경우에는 다리가 배 쪽에 붙어 있어서 복종류라고 하고, 문어 같은 경우에는 다리가 머리 쪽에 붙어 있어서 두종류라고 그러죠. 자, 그 다음에 지렁이, 얘는 이제 환영동물. 자, 그 다음에 뭐 나비 같은 곤충, 뭐 거미는 곤충하고 다른 거예요. 일단 다리 숫자부터 다르죠. 그 다음에 개, 뭐 얘네들은 절지동물. 그래서 단단한 외골격으로 뼈가 없는 대신에, 근데 나비는 요 몸통이 이제 외골격이 있어요. 자, 다음 불가사리. 자, 얘는 이제 극피동물. 그리고 또 무척추 동물로 또 척삭동물도 있는데 그거는 공간이 없어서 뺐습니다. 자, 동물계에서 무척추 동물 알아봤고요. 다음은 동물계에서 척추 동물. 그냥 우리가 보통 쓰는 용어로 붕어 같은 어류, 피쉬, 그리고 개구리 같은 양서류, 영어로는 앰피비언. 뜻은 수륙 양용이라는 뜻이에요. 맞죠? 물하고 무태 살죠. 그 다음에 도마뱀과 같은 파충류, 영어로는 reptile. 그 다음에 참새 같은 조류, 영어로는 당연히 bird. 근데 이제 현대 과학자들은 파충류하고 조류를 합쳐서 석형류라고 부르기도 하죠. 자, 그 다음에 말과 같은 포유류, 그러니까 젖을 먹이는 그런 동물. 사람도 포유류죠. 근데 사람도 사람과에는 사람 말고 뭐 더 있어요. 그 다음에 뭐 사람 속, 얘는 하나, 사람 종도 하나. 그러니까 사람도 은행나무 비슷하게 일속일종. 은행나무는 훨씬 대단하긴 하지만, 근데 둘이 서로 뭐가 통했나 봐요. 그래서 인류가 은행나무를 키우나? 자, 동물계 척추동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대문, 강목, 가속종, 그 중에서 제일 큰 단위인 개 알아봤고, 이제는 제일 작은 단위인 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종이라고 하면은 서로 교배가 되느냐, 교배를 했는데 그 자손이 생식 가능하냐, 그거를 종의 기준으로 잡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별짓을 다 했는데 사자 수컷하고 호랑이 암컷을 교배해가지고 라이거라는 걸 만들었어요. 라이거는 덩치가 커요. 그러니까 거대증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호랑이 수컷하고 사자 암컷을 이번에는 반대로, 이거는 타이온. 타이온은 좀 평범하고 오히려 외소증일 수도 있고, 근데 사자하고 호랑이는 염색체수가 38개로 서로 같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좀 될 것 같기도 한데. 그래서 사람들이 라이거하고 타이완을 만들어 본 거죠. 자, 그 다음에, 당나귀 수컷하고 말 암컷을 교배해서 나온 노새. 예, 노새는 당나귀하고 말의 장점을 둘 다 가진 일종의 뭐 잡종 강세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괜찮은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또 시도를 해봤는데, 말 수컷하고 당나귀 암컷을 교배해서 얘는 버새. 예, 근데 얘는 실패. 예, 평범해요. 그래서 얘네들은 자손을 못 낳아요. 아니, 내가 고자라니. 자, 당나귀 같은 경우에는 염색체수가 62개고, 말은 염색체수가 64개예요. 그러면 이제 노새는 63개. 예, 그래서 짝이 안 맞죠. 예, 자손이 없고. 참고로 당나귀는 영어로 동키라고 그러죠. 그래서 옛날에 그 파일 공유 프로그램으로 이 동키라는 게 유명했었죠. 그랬더니 그거를 흉내낸 이 뮬. 예, 뮬은 노새가 영어로 뮬이죠. 한때 파일 공유 프로그램으로 유명했어요. 그리고 찬밥 신세인 버새는 영어로 흰니. 예, 뭐 이렇게 불러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하지만 종은 교배가 가능해야 되고 그 자손이 생식 능력이 있어야 된다. 고자는 안 된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소위 계문강목 가속종, 거꾸로 종속과목 강문계에 관한 얘기를 해봤습니다. 빠박쌤의 문화생대썰 생물의 분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